제가 오늘 그 부제로 소로스와 저커버그가 원하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 그 소로스에 대해서 좀 길게 말을 하려고 했지만은 오늘 계속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뉴욕 타임스가 2018년에 기사를 써서 많은 공화당원들이 조지 소로스가 모든 그 음모론의 주인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라고 그런 말을 썼거든요. 그 위키피디아에서 그걸 이제 다시 인용하고 있는데 2018년 8월, 10월에 그 모든 그 음모론의 그 이제 음모론이 이제 공화당의 그 메인스트림까지 되고 있다. 많은 그 미국 그 보수주자들이 조지 소로스를 그 한 사람의 이 그 글로벌 플롯의 핵심 인물로 퍼핏 메스터로 사실은 숨어 있는 다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숨어 있는 주인은 조지 소로스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false claim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이런 거를 썼거든요. 다시 말하면 뉴욕 타임스가 조지 소로스를 막 옹호하고 있어요. 저는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이런 뭐 글로벌 악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 사람이 에스페란토어, 여러분 에스페란토어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세계 그 공통 언어죠. 이 조지 소로스가 그 에스페란토어를 모국어로 하는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 나의 모국어는 에스페란토다. 헝가리어도 물론 알고 있는 헝가리 태생이지만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없는 나라다. 모든 나라다. 에스페란토가 이 사람 모국어예요. 부모가 모두 에스페란토어. 지금도 전 세계에 그런 사람 몇백만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에스페란토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 세상 모두의 나라 이런 개념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 조지 소로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철학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철학으로 학부,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조지 소로스의 이 철학자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지 소로스가 자신의 그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 영국에서 공부할 때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인 칼 포퍼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조지 소로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에스페란토어를 모국어로 하는 부모 밑에 태어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인 칼 포퍼를 지도교수로 하는 철학자라는 거. 특별히 이 사람이 데카르트 전공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데카르트 전공자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제가 그거를 꼭 설명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지금까지 이런 식의 그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건 슈퍼리치라는 데서 그 조지 소로스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칼 포프의 철학은 반증주의, 그러니까 이거 틀릴 수 있다는 거, 반증할 수 있다는 거, 그 반증주의와 비판적 합리주의로 일컬어지는데 죄기성 투자로 불리는 소로스의 투자는 이와 연결되어 있다. 말하자면 조지 소로스는 그 헤지펀드 투자의 귀재였잖아요. 20년 이상 뭐 1년에 수십 퍼센트를 이렇게 성공을 해서 처음에 몇백만 불로 출발을 해서 나중에는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슈퍼리치가 되는데 이 사람의 그 헤지펀드 투자의 비밀은 철학에 있다. 이건 자기도 늘 하는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그는 현재 시장에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읽고 이를 투자의 기반으로 삼는다. 끊임없는 의심과 분석으로 현재 시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삼는 것이다. 이 사람은 그 방법적 해이라는 이 데카르트의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그 코기토, 이 사람은 바로 이 데카르트에게서 배운 이 방법적 해이, 이것을 투자에 활용해서 대성공을 한 사람이다. 1969년 짐 로저스와 함께 400만 달러로 시작한 퀀텀 펀드는 89년까지 2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34%를 기록해서 헤지 펀드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바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15년에 조지 소로스의 재산은 242억 달러, 세계 29위, 지금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사람은 저술 활동으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글을 직접 조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쓴 글들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상당히 명확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의 핵심은 그 책 조지 소로스의 The New Paradigm for Financial Markets, New Paradigm이라는 말은 이 사람도 썼는데 저희가 이제 MPK가 말한 New Paradigm of Korea는 이 사람하고 다릅니다. 조지 소로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허무주의예요.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허무주의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죠. 저희는 허무주의와 싸우는 그런 뉴 패러다임. 어쩌면 이 21세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를 놓고 벌이는 싸움에 저희도 끼어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너무 엄청난 그런 중압감을 느낍니다. 제가 느끼는 중압감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큰 판에 뛰어들었나. 저같이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큰 판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이 영어로 이제 영어로만 적혀 있고 번역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끝까지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조금만 설명을 할 텐데요. 이건 2009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쓴 이 상대성에 관한 이론, 그 반성에 관한 이론에 보면 이 책에 이 글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경험적인 진실이나 그 과학적인 법칙이나 다 확정되는 것이 없다. 다 그 실험에 의해서 그 반증이 가능하다. 다 회의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를 주장하거든요. 이런 이제 원리들은 그 커뮤니즘이나 파시즘이나 아니면은 나치와 같은 내셔널 소셜리즘, 국가 사회주의나 아니면 국가 자본주의에도 모두 적용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칼 포프의 그 오픈 소사이어티에 관한 그 이론이 자신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게 만들었다. 헝가리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조지 소로스가 했다고 하고 실제로 조지 소로스의 이런 그 열린 사회에 대한 열망이 공산주의 붕괴에도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파시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 홍정욱 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치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조지 소로스를 존경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은 세계 NGO들, 세계 비영리 재단의 왕이죠. 쉽게 말하면 헤지 펀드를 통해서 머리 하나로, 철학적인 머리 하나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여서 그 돈을 상당한 액수를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썼다라는 것만 해도 조지 소로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자기가 사는 나라의 왕입니다. 왕. 조지 소로스는 태어날 때도 나라가 없어요. 정말 그 헝가리 출신, 마치 헝가리 출신의 집시 같은 유대인이었죠. 바로 그 사람이 에스페란토를 모국어로 쓰는 이 사람이 세상에 이 조지 소로스를 담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은 헤지 펀드를 통해서 나라와 나라들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또 나라가 없는 국경을 넘어서 막 뿌리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면서 90까지 산 조지 소로스의 삶이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의 끝이 만약에 엉뚱한 것이라면 이 사람은 열린 사회를 주장을 했지만 이 열린 사회 이론을 이 사람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슬람 국가 또는
중국 공산당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열린 사회 원칙에 적용을 안 하는 거죠. 늙어버렸나요? 조지 소로스가 늙어버려서 그런가요? 2004년에 그 내셔널 프레스 클럽,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을 하면서 부시 대통령을 재선시키는 것은 그의 선제 공격론과 이라크전을 승인하는 꼴이며 궤도에서 이탈한 미국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사람은 막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다. 공화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그리고 나치랑 싸우고 국가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와 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한다고 말하고 세상의 온갖 좌파들의 왕인 조지 소로스가 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북한 공산당에 대해서는 이슬람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이제 일을 멈춘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 공화당과 부딪히는 것은 이 새로운 열린 사회의 적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정의 때문이죠. 지금 조지 소로스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이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21세기에 누가 인류의 적인가라는 새로운 질문 앞에서 이제 소로스도, 저커버그도, 힐러리도, 클린턴도 전부 새로운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싸웠다고 하는 공산주의, 당신들이 싸웠다고 하는 파시즘, 지금 중국 공산당은 파시즘이 아닌가요? 북한 공산당은 파시즘이 아닌가요? 쿠바는, 베네수엘라는, 이란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적들이 열린 사회의 적들인데 왜 당신들은 이미 스스로 닫아버리고 이 열린 사회의 적들과 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극단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때는 이 글로벌리즘, 이 세계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장밋빛 한상을 가졌던 때가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미국 지식인들 중에 가령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 뭐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썼던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조차도 트럼프를 독재자로 보고 싸우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위 지식인들 지금 미국의 이제 나는 먹물이다, 뭐 지식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 다 이 트럼프와 척을 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들은 정말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역사가 끝났나요? 북한이 해방되었나요? 중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나요? 홍콩 사람들이 자유롭게 삽니까? 역사 안 끝났잖아요. 당신들은 너무 빨리 늙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이 토머스 프리드만의 책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마 읽은 사람도 많았겠지만 저는 토머스 프리드만의 이 세계는 평평하다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우리 시대가 정말 그 유대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진정한 세계화는 허무주의적 세계화인가?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는 없고 모두 다 상대적인 것이고 모두 다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세계화인가? 한때는 그런 전망이 상당히 우리를 편안하게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리제이션이 이 가치, 모든 가치를 균등하게 만들고 혼합 섞게 만들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 속에 있었고 그것이 예전 기독교 국가였던 그 서구 사회도 모두 강탈을 했어요. 제가 2년 전에 영국에 갔거든요. 영국에 갔는데 한때는 부흥의 도시였던 영국 그 리즈에 갔더니 그 영국 교회들이 예전 성공의 교회들이요. 이제는 그 입구에 전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Sanctuary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한 피난처,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 한때는 십자가가 높았던 이 성공의 교회였는데 여기가 더 이상
이제 기독교인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뭐 유대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도교, 심지어 도교도 있지 않습니까? 순니파도 있고 시아파도 있고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생추어리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국은 싸움은 지금 부정선거라는 것은 결국은 말이 부정선거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라는 것은 특별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없다라는 믿음과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생긴 변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자유주의자들이 가치 허무주의자들이 결국은 부정선거도 쉽게 생각하는 사태가 왔느냐.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선거가 부정이다 그러면 다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대체로 다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그 사람이 민주당이든 그 사람이 공화당이든 만약 부정선거가 있다 그러면 놀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공화당만 놀라고 또 소위 한국의 소수의 일부의 사람들만 놀라고 모두 나머지는 뭐 부정선거면 어때?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이 세계가 어둠으로 함몰될 수 있는 아주 나쁜 징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제는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도 뭔가를 숨기면 거짓말이 되는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치 프리, 가치는 없다, 특별한 가치는 없다라는 그 허무주의는 결국은 다른 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허무주의의 끝에 다른 신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조지 소로스의 다른 신은 돈이에요. 돈. 자신의 돈벌이를 너무나 괴롭히는 트럼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기껏해야 데카르트한테 배운 그 방법적 회의, 그 고도의 머리, 이 고도의 합리적인 지성을 써서 돈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했던 이 헤지펀드 한계가 오는 거죠. 돈이 신이 되는 사태? 지금 그 돈이 신이 되는 사태 앞에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빅테크들이 돈을, 광고주를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선거라는 게 우습게 보이지만은 돈이 없는 나도, 돈이 있는 당신도 모두 한 표야 라는 이 돈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토당토 않은 이 생각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세계는 기독교만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다. 심지어 예수를 믿을 자유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을 자유조차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건 얼마나 엄청난 역설입니까? 이 시대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침묵을 해야 되고, 그래, 다 봐줘야 되고, 언제나 약자 고스프레를 해야 돼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유가 있는 곳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있거든요. 결국은 선거 제도를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기독교를 믿을 자유가 들어가면 선거 제도가 들어가죠.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들어가죠. 인간 존엄성이 들어가죠. 중국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려면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퍼졌던 우한에서부터 기독교 박해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모든 기독교 교회를 다 말살했거든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결국은 끝까지 오면 심지어 선거까지도 예수냐 예수 아니냐
이 단순한 질문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할 때마다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저는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에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정말 평범한 시골 교회에서 그냥 일요일에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교회도 많이 빠지고 그런 정말 평범한 신도에 불과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열심히 믿는 신도가 되는 걸 제가 원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예수가 있는 나라에서 자유선거가 있다. 예수가 있는 나라에서 인간 존엄성이 보장된다. 저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거든요. 제가 항상 한반도 주변국의 가치 지도 얘기를 했는데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대한민국 이 가치 천장에 무엇이 있는가? 미국은 유대 기독교, 일본은 천황제, 중국은 마오 우상화, 북한은 김일성 유일 사상,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죠. 여러분, 제가 이 표를 보여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복잡해요. 지금 가치 천장에 저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미 이 세계는, 이 인류 사회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인간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헌법을 갖게 됐거든요. 일본도 그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갖게 됐고 대한민국도 물론 갖고 있고 중국하고 북한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바로 이 중국 북한과 한패가 돼버렸다? 너무나 불행한 사태입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한국 민주당에서 중국,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와 한패가 되었다? 정말 땅을 치고 울 일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결국은 인류가 끝까지 왔다는 거죠.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허무주의로 하나가 될 것인가? 조지 소로스와 같이 에스페란토어를 쓰면서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는 유대인으로서 사회 동포주의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벌지 않은 헤지펀드, 사실 머리를 써서 남한테 뺏은 돈으로 이 세계를 지배해 보겠다. 그게 바로 악마적인 생각이죠. 결국은 이 시대는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신이 된 사람들과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하늘에서 준 인권, 기본권,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겠죠. 이 싸움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거칠고 저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왜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8천만 표를 던질까?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돈과 권력에 의해서 인간의 기본권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더 이상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코로나 정치에 시달려야 되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다 위협받으면서 인간 이하로 살아야 됩니다. 조금 더 있으면 북한처럼 이동의 자유도 없어지겠네요.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절대로. 절대 우울증 걸리면 안 되고요. 자살해서도 안 되고요. 버텨야 돼요. 악마가 이기지 않아요. 악이 이기지 않습니다. 선이 이기고요. 우리 꼭 부정선거 파헤쳐서 선거제도를 살려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살려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시대를 사는구나.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전 세계에 살아있는 양심들이 그리고 좋은 크리스찬들이 함께해서 저는 이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세인트 폴 고전 인문학교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1월부터 북클럽도 할 텐데요. 여러분 세인트 폴 고전 인문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북클럽도 해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 로저스님 뭐 아니면은 짐 로저스가 아니고 그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이름 뭐예요? 칼 이름 잘 생각이 안 나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철학자예요. 프린스턴에서 철학 박사. 그리고 조지 소로스도 철학 박사예요. 데카르트 전공자. 이 철학 지성의 세계 그것을 무한 확장해서 이 세계를 지배해 보겠다. 그것이 바로 악마를 부르는 생각이죠. 저희가 고전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런 악마들에 대해서 이 지성적인 악마들에 대해서 좀 저항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세인트 폴 고전 인문학교는 모토가 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진리는 지성일까요? 영일까요? 자유는 지성일까요? 영일까요? 스피릿일까요? 저는 진리는 생명은 자유는 인간 지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은 결국 회색지대고 죽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자유는 생명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명제를 놓고 다투는 거대한 전쟁, 세계 제3차 대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세계 제3차 대전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붙은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바른 선거를 꼭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